외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어제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직원과 일반 시민 등 6명이 다쳤는데요. 또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이 누리꾼들의 또 공분을 사는 일도 생겼습니다.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하는 중국인의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 내용 오은성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벌어진 청주 이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전 8시 33분경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특수 학급 교사와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상태인데요. 사실 미리 약속 없이 그냥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라든지 이성 관계 상담 지도 과정에서 갑자기 상담 교사의 목을 조르니까 이 비명을 질렀고 아이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교장 그리고 교직원들 3명에게 본인이 소질하고 있던 그 커터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는데요. 불과 한 2, 3분 내에 이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시 36분에 112 신고 접수가 됐고요. 도주를 하면서 이 그 학생은 지나가던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가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8시 48분에 저수지에 빠지고 일단 이제 그 빠진 상태에서 이제 구조가 되고 바로 체포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피해를 당한 교직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행히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심리 치료와 연관돼서 받을 그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이 도주 중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나갈 땐 여기다 외출증을 내고 나가요. 여기다가 조퇴증이나. 근데 내가 막 뛰어가길래 막 부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막 가더라고. 외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자, 더 충격적인 거 저 얼굴 찔린 분이 운전하던 차에 아기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데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4살, 8살 먹은 아이를 바로 이제 저분이 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태워주고 가는 네. 상황인데, 저는 이제 4차선 그 왕복도로에서 저렇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네. 튀어나와가지고 뒤쪽 문을 갖다가 똑똑 두들기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뒤쪽 문을 이렇게 연다든가 이렇게 됐었으면은 상당히 더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 실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내면적으로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이 무차별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입니다. 네, 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조사 결과는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꾹꾹 참다가 드디어 이제 폭발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집에서 흉기 4개를 갖다가 가방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해코지하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을 그럴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가해 학생의 이 가방에서는 흉기 3개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자 꾹꾹 눌러 참다가 폭발했다. 아무나 해코지 하려고 했다. 이게 범죄 심리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좌절 공격 이론인데 뭔가 이 사람의 이 학생의 내면 속에 쌓이는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향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위에 그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결심을 하고 흉기를 가지고 일을 벌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평소에 그럼 이 A군 어떤 학생이었답니까? 폭력성이 좀 강했었나요? 지금 이제 지난해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계성 지능 장애, 즉 IQ가 한 70에서 한 80 사이가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폭력성은 특히 이렇게 드러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일반 학급에 배치가 됐는데 네. 좀 이렇게 제가 주목이 되는 것은 학부모님의 의지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특수학급에 있을 때의 학교 생활은 원만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것이 학부모의 의지로 만약에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오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4월 아니겠습니까? 그럼 2월 달부터 하면 불과 뭐 한 두세 달 정도도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 전체로 이런 비난이나 편견이 확대되는 건 좀 아닐 텐데 이 학교 폭력 등에 좀 노출됐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노출된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뭐 상담 교사하고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교우관계, 이성관계인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뭐 하급 적응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3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교롭게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상담했던 게 자신하고 친했던, 잘 지냈던 교사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그 교사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는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답답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그 상담교사, 평소에 친하던 상담교사에게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단지 이제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앞으로 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재 이제 학교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 혐의로 지금 이제 이 철저하게 이 A군의 범죄를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제 경찰은 지금 이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렌식해서 그 이전에 계획성이 있었는가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교내에서 있었던 그 CCTV는 확보를 한 그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번 일이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 전체 문제를 비하되면 안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뭐 이 특수 학급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 경우가 이제 처음이긴 하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갖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게 그 특수 학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그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옮기는 것 자체는 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떤 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또 편견을 갖는 일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